유한양행의 이제 신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요 이슈가 다소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약간 밀리는데 시장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같이 받아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악재라고 볼 수 있지만 뭐 궁극적인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까지 큰 악재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반환, 그 다음에 자회사 이제 상장 관련된 이슈인데, 간략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 내용이죠. 베링거 인게라임이 유한양행의 메시와 신약물질 6년 만에 기술 반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술 반환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더 해서 수익을 내기가 좀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반환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베링거 인게라임이 유한양행으로부터 기술 이전한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신약 후보물질을 반환하기로 했다. 근데 이 신약 후보물질 반환은 항상 시장에 좀 악재로 평가되면서 반환할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기는 해요. 내가 이제 기술 수출한 게 반환됐으니까 그걸 호재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미약품 사례도 비슷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기술 반환이 있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기술 수출을 많이 했다 혹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미약품이 대표적으로 기술 반환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한미약품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대외적으로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이 돼서 반환까지 안 될 걸 기술 수출한다? 그것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는 것은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제 임상하고 성과를 낼 때마다 그 결과가 예상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바이오 시대가 그러니까 제약 시대에서 바이오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전처럼 그냥 합성 의약품, 화학 의약품, 뭐 제네릭 이렇게 이제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바이오 의약품, 뭐 세포 의약품 굉장히 다양한 의약품들 그리고 난이도도 훨씬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기술 수출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술 반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 수출을 많이 했다는 의미라는 거고 한미약품도 그런 측면에서 반환이 많아서 주가가 많이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그만큼의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기술 수출 자체를 당장은 이제 아무래도 좀 실망감이 있죠. 왜냐면 그 단계별 마일스톤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이제 돈을 수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계별 마일스톤이 끊기니까 그거는 이제 실적이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 수출을 하는 제약바이오사가 반드시 안고 가야 할 숙명 같은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내용으로 보면 그 베링거 인게라임이 2019년에 유한양행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를 위해 해당 물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 그리고 계약금과 개발 허가, 매출 등등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최대 8억 7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었다. 네,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은 권리를 반환할 예정이고요. 안정성 결과에 근거해서 해당 물질을 계속 고려하는 것을 유한양행이 생각하고 있다. 요겁니다. 근데 이 기술 수출을 반환한다고 해서 받았던 돈이 나가는 것은 보통은 아니죠. 그래서 기술 수출료로 수출받은 계약금 4천만 달러, 마일스톤 기술료 1천만 달러, 요거는 반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손실은 없다. 앞으로 들어올 돈이 이제 안 들어온다라는 것이 받았던 돈을 토해내는 개념은 아니니까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을 건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반환을 받았을 때 요게 이제 갑자기 그뭐 기술력이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이 요걸 이어서 개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요게 기술 반환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개발 이후에 다시 성과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악재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들어온 마일스톤이 안 들어온 부분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아쉽다. 네, 요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받았던 돈을 토해내는 건 아니니까 재무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를 한번 볼게요. 이뮨 온시아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나온 기사가 요건데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어제 이제 송출이 된 기사고요.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텍 이뮨온시아가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주주는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신규 상장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뮨온시아는 2016년 유한양행이 미국 소렌토 테라퓨틱스와 51대 49 비율로 설립한 합작사입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연구 개발을 현재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한양행이 소렌토 보유 지분 전량 매입해서 완전 자회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전 자회사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이란 안정적인 대주주가 있지만 스스로 매출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서 거래소를 선택하는 게 이제 관건이었다. 근데 이제 빠른 상용화를 강조하면서 됐던 간에 이제 이런 절차들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중국과 아시아 지역으로 기술 이전 애로를 타진할 계획이라는 거고요. 최대 주주의 지분은 67% 보유한 유한양행이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회사 상장은 제가 일단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더블 카운팅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이뮨온시아의 가치는 그동안 유한양행에 녹아져 있었지만 이뮨온시아가 따로 떨어져서 상장이 되게 된다면 그 가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에서 이뮨온시아에 대한 가치가 사실상 빠져나간다라고 해석을 하죠. 물론 대주주는 유한양행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상장이 되면 이뮨온시아에 직접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을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뮨온시아를 간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죠. 직접 투자하면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가치가 더블 카운팅이 되는 이슈.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그 이뮨온시아 지분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장된 이뮨온시아의 직접 주식 가치, 이 부분이 중복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블 카운팅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뮨온시아가 공모주 914만 482주 중 97%를 구주 매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이제 그 발행을 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자체의 그 가치가 딱히 크게 훼손되거나 나눠질 일은 별로 없다. 자사주를 처분해서 회사에 대투자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한양행에 좀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주 모집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기업이 상장 이후에 충분한 몸값을 평가받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모회사인 유한양행에도 일단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자회사 상장이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 이슈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도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상장 절차 진행 이후에 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지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보면 오늘 나온 이슈는 약간 부담스러운 이슈가 단계적으로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 조정이 좀 나오는데, 오히려 만약에 과도하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수출 반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제약바이오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큼 기술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은 제약바이오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유한양행 주가가 완전히 낮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분할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판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